안녕하세요. 언제나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뭐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뭐 대책이 나왔는데 네.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우리 뭐 전세 사기 이야기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부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네. 아직은 이제 입법화되지는 않았는데 대략의 이제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좀 있고 뭐 의견 수렴도 좀 거쳐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직은 딱 이렇게 그 손에 잡히는 이런 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런 대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이야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뭐 그 장점과 단점, 허와실 뭐 이런 정도. 또 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대책이 완전치는 않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네. 하는데요. 일단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앱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네.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세 사기의 어떤 그 원인,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전세 사기 원인 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이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 원인 네. 이런 부분 중에 큰 세금 체납, 비중. 세금 체납이 세금 체납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이게 세입자 보증금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요런 이제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렇다 그러면 계약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부분을 조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세입자가 그 집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네. 좀 도움이 안 되겠냐? 그렇죠. 먼저 좀 보면. 그렇죠. 세금이 많으면, 나 계약 안 할래. 그렇습니다. 안 들어갈래. 맞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게 어찌 보면 좀 필요했는데 그동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실무에서 이제 그런 사고들을 많이 맞닥뜨리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대책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조를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일단은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한테 또는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그 세금 체납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국세 완납 증명서 뭐 이런 걸 발표해 그렇습니다. 달라. 요청해 달라.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아마 입법화하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유였죠. 그렇죠. 서로 간의 계약 관계에만 그냥 맡겨 놓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부탁하기가 확인하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중개사도 괜히 그 달라 그랬다가 지금 여기 안 내놓을래 이러면 일어나 버리고 계약도 못하고 돈 못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입법화해서 그거를 조금 제도화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요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좋은 그 대책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떡하냐? 임대인이 싫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없다. 형사처벌 이런 게 없다. 이런 부분에 지적은 있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임대차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그걸 확인해주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거나 또 뭐 벌금을 한다, 형사처벌한다거나 그러기는 사실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과하죠. 네, 네. 과잉하다는 거예요. 네, 과잉 금지 이런 부분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임차인이 이제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는 좀 이렇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임대인 동의받지 않고 혼자서 자력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동사무소. 아마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계약서를 보여주고 그렇죠. 이해관계인이 되면 그렇죠. 그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앱으로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갔을 때, 그 과세 정보는 세무서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세무서를 갔을 때 세무서에서는 그 확인을 해주는 그런 그 입법을 하겠다. 그래도 많이 진일보한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은 체결해야 사실은 그걸 확인하고 계약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걸 계약 체결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그 임차인 직권으로 임차인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는 좀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아마 계약 체결한 상태 그 상태의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아마 그 정도까지 입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전세 사기를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대체로 한 10분의 1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큰 돈 10분의 9는 잔금 치를 때 하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제 그런 걸 확인해서 계약을 좀 파토낼지 또는 그대로 이행할지 진행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금 체납이 된 임대인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못 맺게 하자, 퇴출시키자 이런 게 이제 그 대책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변호사님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조금 단점이다. 네. 요거까지는 커버를 못 한다는 거는 뭡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세 사기 그 유형 중에서 그 이렇게 정상적인 임차인 소위 말하면 이제 세금 체납도 없고 자산도 좀 있고 하는 그런 임대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해서 세입자가 다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쏙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기죠. 소위 말하면 그 바지들, 네, 재산 바지. 없는 사람들, 네. 또 세금 체납이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이게 이제 소위 기업형 전세 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빌라를 져서 이게 전세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대책 이런 부분은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네. 진짜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계약 체결할 때 항상 그 기본이 결국은 내가 이 집에 계약하면은 그 이 집이 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 경매 나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집만 가지고도 이렇게 그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시세를 또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빌라 같은 거는 시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보수적 보수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낮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뭐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없네 그러면 조금 마음은 안심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보 가치가 없는 집을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세금 높게. 집주인도 바뀔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 가치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임차인이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네네. 그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집주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 못 전에 바꾸게. 이야기했던 네. 그 집주인이 바뀌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막을 수는 없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차인의 권리가 있거든요. 네.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바뀐 집주인은 나는 그 계약을 인정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집주인한테 그냥 돈 돌려받고 끝내겠다. 네. 이런 중도해지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도해지권이 그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집주인 바뀐 걸 안 날로부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머뭇머뭇하고 조금 오래 지나버리면 바뀐 집주인을 그냥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법적으로도 그 중도 해지에 나중에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항상 그 좀 불안불안한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요.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특약으로 좀 쓰면 안 될까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됐을 시에는 뭐 해지항으로 알고 돈을 돌려달라 뭐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예, 그 특약으로도 네. 만약에 집주인 바뀌면 계약 해지하는 걸로 하고 종전 집주인 원래 체결한 집주인이 책임진다. 네. 이런 걸로도 가능하죠. 그런 걸 좀 써놓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애매한 것이 그게 이 집이 문제가 생길 집인지 그러니까. 아닌지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보통 그 우리가 일반 사회 통념상으로는 바뀐 집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집주인한테 그냥 그 보증금을 받고. 승계시키는 네.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게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은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이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그 불편하거든요, 뭐가. 그래서 이제 그런 특약으로도 그런 특약이 또 마냥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대책을 내놔도 구멍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네. 지금 계약할 때, 계약하는 무렵에 이제 그 임대인의 과세 정보, 체납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확인을 못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벌써 내가 알지 못하는 세금 체납이 있어서 네. 그게 선순위. 조세 우선의 원칙, 네. 국세 우선의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내 보증금보다 앞서버리는 네. 그건 약간 이제 임차인한테는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완전. 경우는 막을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서. 그런데 소유권이 이제 뒤에 변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안 되니까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집주인 바뀌는 이런 부분도 좀 수시로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 계약 중도 해지할지 말지 등기도 자주 떼보시고. 해보시고 그런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